정치권에 가갖고 자기 홈그라운드지 사실은 뭐 서초, 강남, 잠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가지고 한 말인데 20억 아파트에 산다고 갑부 아니다. 20억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세금 내기 바쁘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나쁜 선동인 거지. 실제로 20억 이상 아파트 우리나라 그 종부세 대상 중에 2%도 안 되는 그 대상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억 아파트를 사는데 우리는 부자 아니야. 세금 내기 바빠. 해서 봤더니 20억 원의 종부세가 123만 원입니다. 얘라 난 내가 봤을 때 이건 사람이 양아치야요. 집값이 10억 원이 올랐는데 123만 원 종부세를 못 낸다고요. 저는 여기에서 왜 20억 아파트 중에서도 왜 20억을 언급했을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아크로피스타 아니에요? 아니요, 송파 유세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송파 지역이 최은순이 송파 정확히 말하면 잠실 석천호수 바로 앞에 있는 대우 레이크월드 62평짜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가 정확하게 지금 20억입니다.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딱 5년 전에 거기가 10억이었어요. 지금 5년 만에 2배로 뛴 거거든요. 저는 이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서 이런 말이 나왔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송파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송파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빈부격차가 좀 크다고도 할 수 있어요. 삼전동이나 이쪽에 가면은 또 주택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 이후에 가면은 갑자기 들어선 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20억 아파트 미만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20억 아파트 산다고 부자 아니다. 세금으로 다 뜯긴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었거든요. 굉장히. 야, 왜냐하면 지금 20억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 내놓으시면 돼요. 10억 주고 샀던 아파트라면. 그렇죠. 그러면 10억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동을 해버려. 그러면 저 20억 아파트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저기 지방 가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지 마음대로 내깔리는 아니, 거죠? 근데 우리 이해를 좀 해주게요. 아니, 와이프가 70억 가지고 있고 장모가 1000억대에 달하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의혹까지 나오시는 분이 20억 가진 사람들 보면 안타깝지, 마음 아프지. 아유, 너네들은 뭐 했길래 20억 아파트? 그거 S사에 이야기하면 해주던데 뭐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그냥 생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20억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아유, 이 빈민들아, 이 천민들아, 세금 내는 얼마나 힘드니, 좀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를 좀 해줍시다, 씨발. 하긴. 빡치지 지금 여기 나올 정도면. 그러니까 20억 아파트 산다고 부자 아니다니. 강남 3구에서는 20억 아파트가 부자 아닐 수 있지. 근데 그 지역 벗어나 보세요. 20억 자산가라는 말 나올 정도잖아요. 자산 15억 이상이면 우리나라 5% 이내에 듭니다. 아니, 백만장자가 10억이에요. 그렇지, 100만. 봐봐요. 실제로 20억이 문제가 아니라 15억 집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요. 종부세가 0원입니다. 0원. 그러면 아파트 지방에서 한 3, 4억짜리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괴감 느끼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표를 얻는다고 해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선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마누라는 60억 자산에 건보료 7만 원 냈다고.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게. 우리나라 부자들이 아주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보료 빵꾸 날까봐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놓고 자기 장모는 거기다가 건강보험료 걱정을 했는데 장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때 21억인가? 23억. 23억을 그냥 슈킹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양심 불량한 자가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니까요. 나는 검사라서 내 와이프가 69억 재산가여도 건보료 7만 원 내는데 니들은 20억짜리 살면서 세금에 허덕이니 그게 얼마나 긍휼히 보살펴 그렇죠.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주 마음이 네. 아프지, 이분 봤을 때는 씨발.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뭐 그 잠실도 갔지만 송파도 갔지만 성남도 갔잖아요. 아, 그 성남 가서 막 그 번진 털리는 느낌 진짜 기분 나쁘더라. 왜냐면 성남시장 잘해가지고 경기도지사 된 거거든. 근데 뭔가 미디어에 의해서 뭔가 대장동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대장동의 범인은 지잖아요. 그렇죠. 야,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근데 그 대장동에서 윤석열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찬조연설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지? 그래서 이재명을 뽑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빨간 옷 입고도 이재명을 뽑아야 된다고 외치는 거 보고 아, 이 새끼 훌륭한 새끼다. 저 홍영표 의원이 저 청계광장에서
연설하면서 무능한 이재명 했다가 말을 바꾸는데 나 환장해 지금 미치겠더라 진짜. 무,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을 속마음이 저렇게 나오나 싶어갖고. 근데 그 윤석열이 성남 가서 한 말인데요. 이재명이 되면 나라 끌어가지가 어떻게 되겠냐 했는데 나는 그걸 말을 내가 바꿨어요. 요거는 이제 이재명 되면 나라 끌어가지 어떻게 되겠는데 윤석열 되면 나라 끌어가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저 나라 꼬라지란 말은 우리가 유튜브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지 대선 후보가 연설 중에 저런 말을 한다는 것도 품격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보여준 게 있어 뭐가 있어. 온갖 비리는 덕지덕지 걸려 있는데 윤석열이 되면 나라 꼬라지 어떻게 되겠어요. 참 많이 아는 것도 아니야. 비리는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국민들 삶이 좀 피폐해지는 거지. 여러모로. 뭐 경제를 살릴 만한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르신들 혹시 보고 계신다면 우리나라가 망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IMF잖아요. 어느 정권 때였습니까? 보수 정권 때였지.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를 못했다고 이명박으로 바꿔놨지만 금융위기 맞죠? 그리고 실제로 그거 다 끝나고 나서 비교해봤더니 노무현 대통령 때 성장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경제 발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G8, G7에 들어가는 정도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그 나라의 위상이 높은 바로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데 경제 보수 정권 못합니다. 보수 정권이 경제를 잘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입장이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성남에서 성남 100만 시민의 이 모양인데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을 때 생각해봐. 얘네들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늘 성남 이 조그만 데서도 그 저축은행 눈 한번 감아줬더니 몇천억이 나오는데 온 나라에서 수조 원을 해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공공으로 돌리겠다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득한 거지. 저거 다 내 건데. 그리고 저는 성남에서 이야기했어요. 정말 가짜 않았던 게 뭐냐면 가짜 않습니다. 정말 뭐냐면 윤석열이 광주 가서 뭐라 그랬어요. 시장에 가서 복합 쇼핑몰 만들겠다 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시장을 복합 쇼핑몰로 만들어서 성공한 거 딱 하나 있어요. 모란시장이에요. 성남 모란시장. 그 개장수들 모여있고 고양이 개 지옥이라고 불렸던 그곳을 정말로 깔끔한 복합 쇼핑몰 만들어가지고 그 시장 안에 있던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 만든 거는 대한민국에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성남 모란시장밖에 없습니다. 그거 따라서 했는지 따라서 할 지능 수준도 안 돼 보이긴 하는데 광주 가서 그 이야기 해놓고 성남 와가지고 이 모양 이 꼴하지. 당신이 말한 그거를 대한민국 최초로 해놓은 게 이재명이었다고. 예. 우리가 돌려줄게요, 윤석열 씨. 당신이 대통령 되면 나라 꺼내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국민들 섞지 마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했던 말 중에 제일 어제 비판받았던 게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켰다. 이 말 자체에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말이거든요.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일부러 집값을 폭등시켜가지고 부자와 못 사는 사람을 갈라치겠다는 거야. 뭐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이 모자란 자야. 그냥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집값 폭등한 것 때문에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지지율 떨어지려고 일부러 집값을 폭등시킵니까? 그러니까 돌려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발에 걸려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냐면 아까 말한 종부세 대상자 우리나라 인구의 2%를 가지고 와서 사실은 내가 2%를 위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논리가 꼬인 거예요.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켰다. 근데 악의적으로 집값 폭등시켰는데 본인이 유세하고 다니는 송파, 서초 이런 데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사람들 사실 신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지. 집값이 폭등해서 이익 본 자들이 야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했어 라고 비웃는 이 조롱하는 꼴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왜 너는 집값을 올렸어? 이게 대국민 사기관이고 뭐야. 윤석열 머릿속에는 집이 없고 좀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 광주 가서도 비슷한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지지하고 돈이 없어야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게끔 한다라는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뇌가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예, 저기 그 보수 유튜브나 부동산 유튜브 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횡행한다고 합니다. 집을 가지면 사람들이 보수화되고 집값을 올려야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고 가진 자에 대한 서민들의 반감을 이용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집값을 잡지 않았다. 이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 문맥마다 논리가 막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가진 자에 대한 서민들의 반감을 이용하기에 정부가 일부러 집값을 잡지 않았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명박근혜는 안 잡고 뭐 했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대선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일베가 선거 운동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와중에 그 토론에서 한번 가짜 뉴스처럼 뿌렸었는데 그 당시에 팩트 체크가 안 되니까 지금 연설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설에서는 더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장동 건에 대해서 3억 5천만 원 넣은 사람이 8,500억 원 받아가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 3억 5천만 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는 화천대유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이 자본금 3억 5천을 가지고 3억 5천에다가 뭐 수십 배, 수백 배 퍼뜨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장동 땅에 매입하고 아파트 짓는 데는 수천억이 들어갔고 거기에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로 얽혀 있는 게 지금 화천대유건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연설 그리고 토론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팩트 맞습니다. 체크를 해줘도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논리가 억지스러운데 여기에 선동된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뭐 20몇 번 내놨다고 하잖아요. 이걸 얘들은 조롱을 하잖아. 봐봐. 그래 집값 못 잡지? 우리 돈 벌었다? 하는 이 악마들이 문재인 정부가 대책을 그만큼 내놨다는 것은 물론 그래서 집값을 못 잡았다는 건 무능하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집값 잡으려고 무던 예를 썼지만 각종 편법들이 난무를 했던 거예요. 그 제도를 피해가는 방법들. 예를 들면 개인한테 대출이 안 되면 법인으로 대출 받고 막 이 과정들이 막 계속 생겨나면서 집값을 올리려고 했던 세력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근데 이거를 선거 때 이렇게 뻔뻔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거. 윤석열 씨, 그 아크로비스타나 자산 갖고 건강보험료 7만 원 내신 거나 좀 해명을 해보시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연설을 하면서 그런 히딩크 세레모니 이런 걸 하면은 사람들이 아 정말 자신감이 넘쳐서 진짜 화가 분노에 차서 저렇게 하는 건 하는데 이거는 사실 거기에다가 뭐 히딩크를 댈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명예훼손이고요. 네. 우리는 상등신 퍼포먼스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1부를 마칠게요.